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에 황토 집을 짓고 내려와서 휴양을 하라고 하니 그런 형수가 어디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콩 한 말도 나눠 먹는 의존 삼형제. 아픈 동생을 위해 삼형제가 뭉쳤다? 우리는 어렸을 적 부모님한테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예를 들어 이웃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갖고 오시면 잘 보관을 했다가 어르신이 들어오시면 음식을 먼저 드렸어요. 할머니는 맛을 보시고 맛있다 하시고 손자들에게 내어주시면 행동이 빠른 놈이 냉큼 입속에 넣고 오물오물 하면 할머니께서 야 이놈아 너만 입이냐고 하시면서 형제간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지 그러면 못 쓴다 하시면서 어렸을 적에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뜻을 이해를 못하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였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콩 한 조각이라도 온 가족이 서로 나눠 먹으면서 배려와 나눔이 가득 담긴 이야기였어요. 이것은 이 시대에 간절히 더 필요한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형제 간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형제 간에 발길을 뚝 끊고 원수처럼 살아가며 마음이 각박해지기 쉬운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가까운 형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속담에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다는 말처럼 나눔은 기쁨과 행복을 창조하고 미움과 원망이 아닌 사랑과 행복으로 변화시키며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의존 삼형제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저는 인성교육을 하면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선 초 예산군 대흥면에 살았던 이성만과 이순 형제는 1497년 이러한 형제의 효행과 우애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산에서 이성만 형제 효제비가 세워졌는데 1978년 이 비석이 마을에서 발견되면서 실제 이야기로 밝혀졌어요. 두 형제의 효행과 우애에 대한 내용은 1964년 이후 출판된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도 의존 형제라는 제목으로 실려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의존 삼형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며 자신의 형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콩 한 말도 나눠 먹는 의존 삼형제. 콩 한 조각은 나눠도 콩 한 말은 절대로 나누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 뜻은 형제 간에 서로가 어려울 때는 서로가 나누며 주변을 돌아보면서 생활을 하지만 형제 간에 누군가 점점 욕심이 잉태하면 더 욕심이 생기는 것이며 인간의 욕심은 하늘을 찔러도 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가진 자의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며 인간의 타고난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갖고 형제간에 쟁취를 하고 법정 싸움까지 가고 결국은 재산 때문에 의리가 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형제는 원수같이 지내고 이웃을 형제처럼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형제 간에 지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의존 삼형제는 이렇습니다. 큰형님은 지방에 살고 둘째와 셋째도 모두 정년퇴직을 했어요. 둘째가 몇 년 전에 폐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요양 중이고 어느 날 삼형제가 모여서 부모님도 안 계시니 이제는
맏이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요양을 하면 좋을 것이니 형이 몇 개월 있다가 시골로 내려오라고 해서 약속을 했어요. 몇 개월 사이에 형님과 막내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에 황토집을 짓고 주변 정리를 해놓고 아픈 동생이 요양을 하게끔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 내려와서 요양을 하라고 해서 부부가 내려갔어요. 벌써 첫째와 셋째는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밭으로 오라고 해서 가보니 예쁜 황토집이 지어져 있고, 이것이 너의 휴양지로 첫째와 막내가 지은 것이니 와서 편히 쉬었다가 가라고 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우애가 담긴 집이니 이것을 보면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이며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부모님의 바람일 것이다. 둘째가 이렇게 아픈 것을 보며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냐 하면서 그날 첫 모임의 장소는 서로가 웃음 반 눈물 반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삼형제가 70세가 넘었으니 늙음하게 형제들의 사랑이 고향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모습을 바라보니 부러웠어요. 저는 남편의 형제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형제도 있구나.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남은 부모님이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장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형제 간에 우애가 좋은 집안을 보면 장남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것이며 부부가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지 형수가 반대를 해도 안 되는 것이며, 형제들은 형님과 형수를 부모님 모시듯 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형제 간의 의리가 상하는 집안들을 보면 장남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벌어지며 원수로 지내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두 형제는 큰형을 부모님 모시듯 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에 황토 집을 짓고 내려와서 휴양을 하라고 하니 그런 형수가 어디 있을까? 더 대단한 것은 형수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나이 먹어서 시동생을 그렇게 보살피는 것도 어려울 텐데 형보다 형수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형수입니다. 여러분, 의좋은 삼형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도 나도 어려운 현실에 메마른 마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이란 생각보다 큰 일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가까이에 있는 것이며 형제 간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눌 수 있는 콩 한 개는 있어요. 콩 한 개가 너무 작다? 그걸 어떻게 나눠 먹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 개를 나눠 주었을 때 내가 느끼는 보람, 그것을 나눠 먹는 형제 간의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콩 한 개는 작지만 그것을 나누는 마음은 크며 행동은 작을지 몰라도 그 행위의 의미는 큰 것이 됩니다. 콩 한 조각은 나눠도 콩 한 말은 절대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며 욕심을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삼형제는 콩 한 말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